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친정부모의 아파트를 함부로 내놓으려는 시댁을 처단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금요일 오후였어요. 부모님이 타고 가시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두 분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갈 뿐 받지 않았죠. 10번, 20번을 연달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웬일이니 바쁜 시간에? 어머니, 남편 혹시 그쪽으로 연락 안 왔어요?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요. 걔가 나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니? 오늘 중요한 거래처 상무님이랑 골프 치고 저녁 먹는다고 며칠 전부터 유난을 떨더니만. 너는 남편 일정 하나 안 챙기고 뭐하니?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방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장 남편 찾아야 해요. 뭐? 아니, 사돈어른 두 분이 다? 아이고 참나. 알았다. 내가 찾아보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저는 홀로 택시를 잡아 타고 부모님이 계신 지방병원 영안실로 향했어요. 차가운 안치실에서 두 분의 시신을 확인하고 서울로 모셔올 대형병원 장례식장을 섭외하고 옹구차를 부르는 모든 과정을 저 혼자 처리했어요. 상조회사 직원과 빈소 크기를 결정하고 수위를 고를 때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주님, 빈소는 특실로 준비해드렸고 재단 꽃장식은 제일 큰 걸로 하셨습니다. 수위랑 관도 결정하셨고요. 이제 조문객들 드실 음식 세팅 들어가면 되는데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발이 넓으셔서 손님이 많을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세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사망진단서 떼고 행정적인 절차 밟으시려면 남편분이 같이 계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류 이쪽으로 주세요. 그 사람은 늦을 겁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빈소가 차려졌고 저는 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재단 위에 올려지고 첫 향을 피울 때쯤 빈소 입구가 시끄러워졌어요. 남편이었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넥타이가 반쯤 풀린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게다가 그 술 냄새는 또 뭔데? 나도 오려고 했는데 상무님이 자꾸 폭탄주를 돌리잖아. 빠질 수가 없는 자리였어? 장모님 돌아가신 건 나도 슬프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사회생활 꼬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12시간도 안 지났어. 당신 입에서 지금 사회생활 타령이 나와? 내가 낮에 어머니 통해서 부고 전했잖아. 당장 뛰어와도 모자랄 판에 술을 퍼마시고 와? 우리 엄마가 톡으로 남겨놓은 걸 내가 늦게 봤다고. 핸드폰 무음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당신이 장례식장 다 알아서 잡았네. 내가 일찍 와봤자 할 것도 없었잖아. 당신 상주야. 사위도 자식이라고. 당장 저기 가서 상복으로 갈아입고 와.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내 손님들 오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쫓아낼 줄 알아? 알았어. 갈아입으면 되잖아. 근데 뭐 장례식장을 이렇게 큰 데로 잡았어?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곳이잖아. 돈도 많이 들 텐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음식도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 다 돈인데. 우리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당신 돈 한 푼 안 보탤 거니까 입 다물고 상주 노릇이나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빈소에서 돈 타령하면 그 자리에서 상복 찢어버린다? 남편이 투덜거리며 탈의실로 들어간 사이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이긴 했지만 목에는 화려한 붉은색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골프복까지의 화사한 등산복 재킷 차림이었고 시동생 부부는 평상복 차림으로 들어왔죠. 그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네,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얘, 너는 상복이 왜 이렇게 펑퍼짐하냐? 좀 핏대는 걸로 입지. 그나저나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외진데 있니? 차 막혀서 오느라 혼났네. 발레 파킹도 안 되고 말이야. 어머니, 지금 제 상복핏이랑 주차장이 중요해요? 저희 부모님 영정 앞이에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머, 얘 좀 봐. 시어머니가 먼 길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아주 사람을 잡네. 슬픈 건 알겠는데 어른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는 어머니가 먼저 지키셔야죠. 저희 부모님 영정 앞입니다. 목에 그 스카프 당장 푸세요. 화장도 지우시고요. 남의 장례식장 오시면서 그게 무슨 차림입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예쁘게 메고 온 게 무슨 흠이라고. 너 진짜 유난이다. 알았다. 풀어. 풀면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스카프를 잡아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영정 앞에 대충 향을 하나 꽂고는 절도 하지 않고 바로 뒤돌아섰죠. 민우야, 넌 상주가 돼서 왜 여기 서 있냐? 손님들 올 텐데 입구에 서 있어야지. 우리는 저기 식당 쪽에 가 있을 테니까 밥이나 내와라. 배고프다. 시댁 식구들이 식당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마자 시동생의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다 말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형수님, 여기 육개장 왜 이래요? 고기도 뻣뻣하고 국물은 완전 조미료 맛이네. 근데 다 식어 빠졌고. 과일은 깎아놓은 지 한참 됐나 봐요. 색깔 변한 거 봐. 돈 비싸게 주고 잡았다면서 밥이 이 모양이면 손님들한테 욕먹어요. 서방님, 여기 맛집 탐방 오셨어요? 상가집에서 음식 타령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입에 안 맞으시면 나가서 따로 사드시고 오시든가요. 아니, 형수님은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기껏 위로해주러 멀리서 왔더니만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지 그럼 맛있다고 해요? 위로요? 들어오자마자 식대 타령에 반찬 투정하는 게 서방님이 말하는 위로입니까?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빈소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시동생이 음식 투정 좀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 무안을 줘? 네가 그렇게 까칠하게 구니까 민호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제 부모님 장례식장입니다. 어머니 아들 감싸고 오실 거면 그냥 댁으로 돌아가세요. 저 지금 어머니랑 기싸움 할 여력 없습니다. 그때 조용히 수저를 세팅하던 동서가 제게 다가왔어요. 동서는 유일하게 시댁에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었죠. 늘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착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형님,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입술이 다 부르트셨어요. 식당 쪽은 제가 다 알아서 챙길 테니까 형님은 상객분들만 신경 쓰세요. 고마워요, 동서. 혼자 일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일하시는 이모님들 계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동서도 앉아서 쉬면서 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한걸요. 저 사람들 하는 말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형님 멘탈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밖에서 다 커트할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야, 둘째야. 너 거기서 뭐하니? 빨리 와서 과일 좀 다시 깎아봐라. 여기? 사과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니? 다른 걸로 새로 내와. 네, 어머니. 지금 가요. 형님, 기운 내세요? 저녁이 되자 제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 부모님의 친척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남편은 상주 자리를 텅텅 비워두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테이블에 딱 붙어 앉아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친구들이 오자 빈소 안으로 안내하지도 않고 바로 식당 쪽으로 데려가 술판을 벌였죠. 참다 못한 제가 남편의 발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상주가 빈소를 지켜야지. 왜 손님처럼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어? 당신 친구들 왔으면 먼저 영정 앞에 인사부터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아,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 다 모였잖아. 아버지가 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잠깐 앉아 있는 거야. 내 친구들은 내가 알아서 인사시킬 테니까 당신은 당신 손님이나 받아. 당신 제정신이야? 누가 와서 절하는지도 모르면서 고개만 까딱하는 게 상주야? 당장 일어나서 빈소로 들어가. 한 번만 더 자리 비우면 나 진짜 이 자리에서 상복 벗겨서 내쫓아버린다? 너무 남편 잡지 마라. 민우도 많이 피곤할 텐데 좀 쉬게 둬. 상주가 쓰러지면 누가 장례를 치르겠니? 오랜만에 친구들 와서 회포 좀 푸는 건데 놔둬라. 아버님, 남편은 아까부터 계속 쉬기만 했습니다. 정작 쓰러질 사람은 저고요. 잔치집도 아니고 초상집에서 회포를 왜 풉니까? 제 남편이니까 제가 알아서 빈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서방님도 형 붙잡아 두지 마시고 밥 다 드셨으면 집에 가보세요. 며느리 성격 참. 알았다. 민우야, 어서 가봐라. 네 처가 저렇게 화를 내는데 어쩌겠니? 남편은 입을 삐죽이며 마지못해 저를 따라 빈소로 돌아왔어요. 당신 진짜 내 친구들이랑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 망신 줄래? 아버지가 앉으라고 해서 앉은 건데 왜 그렇게 성질이야? 망신은 당신이 자초한 거야. 장인 장모 돌아가셨는데 상주 역할도 제대로 안 하는 사위를 내 손님들이 어떻게 보겠어? 당장 똑바로 서. 새벽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이었어요. 피곤해 지쳐 잠깐 휴게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데 문틈 사이로 밖에서 시댁 식구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야, 너 처가쪽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 있냐? 글쎄요. 장인어른이 꼬장꼬장하셔서 저한테는 일절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낡은 아파트 하나 있는 건 아는데 예금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지금 며느리가 경황이 없을 테니까 네가 상주로 나서는 척하면서 슬쩍 서류 같은 것 좀 챙겨놔라. 사망신고도 네가 대신해 준다고 하고 인감이랑 신분증부터 네 손에 쥐어놔야 해. 내 사업자금 이번 달까지 안 먹으면 부도나는 거 알지? 일단 네 처가 아파트부터 담보 잡아서 돈 좀 융통해야겠다. 네 동생 전세금도 좀 올려주고. 지훈이가 호락호락하게 인감을 내줄까요? 워낙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의심부터 할 텐데.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부부 사이에 네 꺼낼 거가 어디 있어. 여자가 그 큰 재산 다 관리하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인 네가 당연히 쥐고 흔들어야지. 네가 위로하는 척, 짐 들어주는 척 연기 좀 해. 알아들어?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화장장 갔다 오고 나서 슬쩍 찔러볼게요.
어차피 이제 지은이 혼잔데 제 말 안 듣고 배기겠어요? 휴게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휴게실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름 끼치는 작당 모의를 스마트폰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아낸 후 저는 조용히 빈소로 돌아왔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아침이 밝고 발인이 시작되었어요. 화장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시댁 식구들은 피곤하다며 코를 골며 잤고 남편은 제 옆에 앉아 틈틈이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 오늘 장이 좋네. 아버지가 어제 찍어둔 종목 샀어야 했는데. 당신 화장장 도착하면 시간 얼마나 걸려? 나 오후에 중요한 미팅 하나 잡혀 있는데.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장인 장모 화장하러 가는 길에 주식창이 눈에 들어와? 그리고 미팅? 상주가 유골함도 안 모시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니, 확인만 한 거 가지고 왜 또 예민하게 굴어? 미팅은 미루면 되지. 내가 뭐 딴짓했어? 가족들 다 힘든데 당신만 힘든 척하지 마. 힘든 사람들이 버스에서 코 골고 자면서 주식 확인해? 한 번만 더 폰 쳐다보면 이 버스 당장 세워서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다 길바닥에 버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 화장이 끝나고 부모님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제 뒤에서 하품을 쩍쩍 해대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나고 저는 친척들을 배웅한 뒤 곧장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로 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제 차를 막아섰죠. 얘, 빈집에 너 혼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같이 가서 청소도 좀 돕고 환기도 시켜주마. 사돈어른 쓰시던 물건 중에 버릴 건 빨리빨리 처분해야 집안에 우환이 없는 법이야. 괜찮습니다. 제 부모님 집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댁으로 가세요. 3일 내내 장례식장 음식 타령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쉬셔야죠. 어머, 며느리가 혼자 청승 떨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냐. 그리고 사부인이 생전에 쓰시던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같은 건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쓸만한 건 챙겨서 들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앞장서라. 죽은 사람 물건 쓰레기장 보내는 거 아니다. 남의 유품을 왜 어머니가 탐내세요?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가족끼리 돕고 살자는 건데 넌 왜 매사를 그렇게 꼬아서 듣니? 아버님, 가족끼리 도울 거면 어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신발 정리라도 한번 거들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 집 비밀번호는 저만 압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허락 없이 친정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주거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당신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왜 이래? 장례 치르느라 고생하신 분들한테 주거 침입? 당신 슬픈 건 알겠는데 선은 넘지 마. 선은 당신 부모님이 먼저 넘으셨어. 당신도 똑똑히 들어. 친정집 물건 단 하나라도 당신 마음대로 건드리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당장 당신 차 타고 본가로 모셔다 드리고 와.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매몰차게 남겨두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백미러로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부모님의 빈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휴게실에서 녹음했던 그들의 대화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고 저들을 완벽하게 짓밟기 위해서는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이틀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치 대단한 배려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당신 내일 나랑 같이 구청이랑 은행 좀 놀자. 왜? 왜긴 장인 장모님 사망 신고도 해야 하고 예금 묶인 거나 재산 넘어오는 거 세금 처리도 알아봐야 하잖아. 내가 내일 오후에 반차 냈어. 복잡한 서류 작업은 남자가 나서는 게 편해. 당신은 내일 당신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딱 챙겨놔.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사망 신고하는데 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해? 신분증 하나면 되는데? 아니, 사망 신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 상속적차 밟으려면 어차피 다 필요한 서류들이야. 장인어른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일단 우리 공동 명의로 돌리든가 내 명의로 해두는 게 세금 덜 나올걸? 내가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어. 내 부모님 재산인데 왜 당신 명의로 돌려? 법정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나 하나뿐인데? 당신 요새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 따지면 세금은 왕창 두드려 맞아. 그리고 큰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 당신 요새 정신도 없잖아. 내가 다 알아서 불려주고 관리해 준다니까? 내가 내 부모님 재산 챙기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불려줘? 인감증명서는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떼는 거 아니야. 사망신고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구청 들러서 이미 다 했어. 뭐?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부모님 사망신고를 하는데 당신한테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은 그저 사위일 뿐이야. 법적인 절차는 상속인인 내가 알아서 해.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널 위해서 반차까지 내고 알아봐 준다는데 남편을 무슨 사기꾼 취급해? 아버지가 너 힘들까봐 나보고 다 챙겨주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네가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아버님이 챙기라고 하셨어? 당신 사업자금 막으라고 서방님 전세금 올려주라고 내 부모님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궁리하신 거 아니고?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온 정확한 목적을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아버지가 대출 받는다고 하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냥 당신 편하라고 도와주려던 거지. 모르는 일이면 됐어. 앞으로 내 부모님 재산의 제자도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내 인감 타령하면 당신이 무슨 꿍꿍이인지 내가 직접 아버님 찾아가서 물어볼 테니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쫓기듯 들어갔어요. 다음 날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서를 만났어요. 동서는 장례식 내내 제게 유일한 아군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가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형님, 이거요. 이게 뭐예요? 저희 집 주방에 홈캠 있는 거 아시죠? 애들 부모님 계실 때 설치해 둔 건데 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 다 녹화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요? 어머니가요. 어제 오전에 형님 친정집 아파트 평면도랑 주소 적힌 메모지 들고 동네 부동산 다녀오셨대요. 부동산요? 거길 어머니가 왜 가요? 명의자도 아닌데. 아버님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인가 봐요.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은 다 막혀서 형님 친정집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으려고 하신대요.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내놓는 대신 가계약금이랑 중도금을 현찰로 바로 싸줄 수 있는 호구를 찾으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신신당부하셨대요. 남의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다고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아주버님이 며느리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훔쳐오면 대리인 위임장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일단 계약금만 받아 챙겨서 부도 맞고 나면 나중에 형님이 알게 되더라도 가족끼리 고소하겠냐고 떵떵거리셨어요.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들었던 작당 모의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었던 거예요. 동서, 이 녹음 파일 나한테 줘도 괜찮아요? 동서도 시댁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저도 더는 못 살아요. 애아빠라는 인간은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시부모님은 제 친정 무시하면서 생활비 타가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이 증거들이면 시댁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고 저도 위자료 제대로 받고 떨어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같이 움직여요, 형님. 동서, 고마워요. 이 은혜는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동서와 헤어진 직후 저는 곧장 반차를 내고 동서가 말해준 동네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동산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어서 오세요. 전세 찾으시나? 아니요. 어제 땡땡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 금매로 내놓고 간 아주머니 있으시죠? 빨간색 스카프 메고 화장 진하게 하신 분. 아, 네.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마침 내가 손님들한테 브리핑하려고 했는데 살 마음 있으신가 보네. 계약금 넉넉히 가져오셨어? 그 아파트 제 명의입니다. 부동산 사장은 들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죠. 그 아주머니 제 시어머니 맞는데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본인 마음대로 불법 매매하려고 하신 겁니다. 명의자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불법 찌라시 매물 받아서 손님들한테 돌리셨어요? 이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면 당장 영업 정지인 거 아시죠? 아니, 나는 며느리 집인데 며느리가 바빠서 대신 내놓으러 온 줄 알았지. 위임장 떼온다고 하길래 일단 가격제만 알아보고 있었던 거요. 위임장 떼온다는 말 녹음되어 있습니까? 어제 저희 시어머니랑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나 CCTV 화면 다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사장님도 사기 미수 공범으로 같이 경찰서 가시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은 덜덜 떨며 어제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찍힌 CCTV 영상과 시어머니가 직접 적어놓고 간 제 아파트 주소와 희망 금액, 그리고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금 먼저 수령 원함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제게 건넸어요. 손에 쥔 증거들을 보니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지시, 어머니의 실행, 그리고 남편의 인감절도 시도. 완벽한 범죄의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제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이미 3년 전부터 제 명의의 특정 재산 신탁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직접 신탁회사에 출석해 해지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제 인감을 훔쳐가든 위임장을 위조하든 단 1원의 계약금도 단 한 평의 등기도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오랜 친구의 남편이자 과거 부모님의 재산 신탁을 직접 설계하고 처리해 주었던 담당 변호사였죠. 저는 책상 위에 3가지 물건을 차례대로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는 시댁 동네 부동산 사장에게서 받아온 시어머니의 자필 메모지와 명함. 두 번째는 동서가 넘겨준 시댁 주방 홈캠 녹화 영상이 담긴 USB. 마지막 3번째는 장례식장 휴게실 문 밖에서 제가 직접 녹음한 시댁 식구들의 대화 파일이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단순히 부모님 유산을 탐내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건 명백하게 조직적인 범죄모이고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윤 씨의 대리인을 사칭해서 타인 명의의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행위,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지시해서 지윤 씨의 인감과 신분증을 훔치라고 교사한 행위 모두 무거운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형사고발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 확실하게 실형 살게 만들 수 있나요? 그냥 벌금 몇 푼 내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꼴은 절대 못 봐요. 완벽하게 전과자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어요. 사문서 위조 미수와 사기 미수로 엮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금을 받기 직전이었으니 미수범 처벌이 확실하게 가능하죠. 게다가 남편이 지윤 씨의 인감을 실제로 훔쳐서 밖으로 반출하는 순간 특수 절도까지 추가됩니다. 가족 간의 범죄라도 이건 선을 한참 넘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안전한 거 맞죠? 저 인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드릴 수 없는 거 확실하죠? 서류 위조해서 대출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네, 그 부분은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3년 전에 지훈 씨 단독 명의로 특정 재산 신탁을 설정해 두었잖아요. 원 위탁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효력이 완벽하게 자동 발효되었고 수익자는 오직 지훈 씨 한 명뿐입니다. 남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닐 뿐더러 완벽한 법적 방어막이 쳐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감도장 100개를 위조해서 가져가도 신탁회사에서는 서류 접수조차 안 받아줍니다. 대출은 꿈도 못 꾸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혼 소장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저들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겁니다. 당연하죠.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남편과 시댁 전체에 있으니 위자료는 최고 한도액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가 워낙 탄탄해서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서류는 제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세팅해 놓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들 만나는 자리에 저도 동석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리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부모님 명의로 된 자잘한 예금 계좌들을 확인하고 남편이 혹시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은행 측에 철저한 본인 확인과 지급 정지를 요청해 두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나 오늘 칼퇴할 거야. 왜? 당신 서류 다 찾았어? 내일 구청 가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아버지가 아는 세무사한테 다 물어보셨다는데 일단 내 명의로 다 돌려놓는 게 안전하대. 부부 공동 명의보다 그게 세금 덜 나온다니까 내일 무조건 내 앞으로 서류 꾸미자. 서류 다 준비해놨어. 근데 부모님 재산 넘기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둘이서만 뚝딱 해치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내일 저녁에 아버님, 어머니, 서방님네 다 모이라고 해.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예약해둘 테니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인감도장이랑 통장 다 드리고 깔끔하게 당신한테 위임할게. 진짜? 당신 진짜 내 명의로 다 넘기는 거 동의하는 거지? 야, 역시 우리 마누라 통 크다. 아버지가 당신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장부터 받으라고 엄청 재촉하셨거든. 알았어. 내가 식구들한테 다 연락할게. 아싸. 내일 밥은 내가 쏜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헛웃음이 났어요. 장인 장모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지,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는 사실이 끔찍해서 소름이 돋았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 전일 시간인데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죠.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화장대 서랍을 다 엎어놓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제 속옷과 화장품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옷장 구석에 숨겨둔 제 개인 소형 금고를 꺼내 다이얼을 팬치로 억지로 열어보려고 끙끙대는 중이었어요. 당신 지금 내 서랍장 다 뒤집어 엎고 금고 부습해서 뭐 하는 짓이야? 회사에 있다며.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팬츠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구멍마다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그게 당신이 서류 준비해놨다고 하길래 혹시나 빼먹은 거 있을까봐 내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려고 그랬지. 당신 요즘 상 치르느라 정신없어서 인감도장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내 인감도장 찾아서 당신이 왜 확인을 해? 내일 저녁에 식구들 앞에서 다 준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남의 금고까지 억지로 뜯으려고 하는 꼴이 아주 빈집털이 도둑놈이 따로 없네? 도둑놈이라니 말이 심하잖아. 부부 사이에 금고 비밀번호 좀 공유 안 해주는 네가 유별난 거지. 아무튼 내일 다 준다고 약속했다. 나 내일 식당에 인감증명서 떼는 위임장 양식 다 빳빳하게 프린트해서 갈 거니까 밥 먹고 거기다 도장만 딱 찍어. 알았어? 그래. 내일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게. 아주 기대해도 좋아.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조장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저녁. 제가 예약한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 시댁 식구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상석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제가 강제로 풀게 했던 그 화려한 붉은색 실크 스카프를 보란듯이 다시 목에 두르고 있었고 화장도 한껏 짙게 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른 채로 제일 비싼 스페셜 코스 요리를 이미 자기 마음대로 주문해 놓은 상태였죠. 시동생 부부도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동서만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물잔만 매만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는 모양이구나. 그래, 여자가 그 큰 재산 혼자 쥐고 있으면 사기꾼들 표정이나 되지. 민우한테 싹 떠넘기고 넌 집에서 살림이나 편하게 해라. 내가 민우 통해서 재산 불려주는 건 다 알아서 꼼꼼하게 지시할 테니까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 남편 통해서 어떻게 제 재산을 관리하실지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럼 네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계산 하나 안 서시겠니? 예, 지훈아. 내가 사실 어제 너 마음고생할까 봐 말을 안 했는데 말이다. 사돈이 살던 그 아파트 내가 어제 아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어머니가 제 부모님 아파트를 무슨 자격으로 내놓으세요?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빈집 오래 놔둬봤자 관리비만 나가고 동네 흉물돼. 내가 아는 중개사가 마침 현찰 두둑하게 들고 있는 매수자가 있다고 해서 시세보다 좀 싸게 금매로 찔러놨다. 가계약금 들어오면 당장 팔고 그 돈에서 반은 우리 아들 명의로 주고 나머지는 시동생 전세금 좀 보태주거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핏줄이 최고 아니겠니? 형수님, 저 전세금 한 1억만 보태주시면 돼요. 요새 이자가 너무 비싸서 대출받기도 빡세더라고요. 어차피 형수님 꽁돈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족끼리 좀 씁시다.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낼까봐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몫으로 떨어질 아파트 절반의 현찰을 상상하고 있는지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실룩거리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어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그 탐욕스러운 본성은 숨겨지지 않았죠. 당신, 엄마랑 동생 말이 좀 서운하게 들려도 이해해.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나도 그 돈으로 주식 좀 굴려서 당신 명품백도 사주고 차도 바꿔주고 할게. 자, 여기 위임장 서류 챙겨왔으니까 빨리 가방에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내놔봐. 내가 지장까지 깔끔하게 찍어줄게. 도장 찍기 전에 하나만 확실히 물어볼게. 당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홀랑 가져가서 아버님 부도 직전인 사업자금 메꾸고 도련님 빚 갚는 데 쓰려는 거 지금 내 앞에서 다 인정하시는 거죠? 이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도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내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데? 끝까지 거짓말하실 생각 마세요. 어제 어머니가 부동산 가셔서 가계약금 당장 받아내라고 중개사한테 윽박 지르셨잖아요. 아들 시켜서 며느리 인감 훔쳐오게 할 테니까 서류 위조해서 대충 넘기자고. 너 지금 내 뒷조사했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좀 팔아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뒷조사를 해. 내가 팔겠다면 파는 거지. 네가 며느리 주제에 무슨 권리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내 사업자금 이번 달까지 안 먹으면 부도 나는 거 알지? 일단 네 처가 아파트부터 담보 잡아서 돈 좀 융통해줘야겠다. 상중이라 며느리 경험 없을 때 민우 네가 인감부터 챙겨라. 남편인 네가 당연히 쥐고 흔들어야지. 네가 위로하는 척, 짐 덜어주는 척 연기 좀 해. 알아들어? 알았어요. 내일 발행 끝나고 분위기 좀 봐서 제가 지훈이한테 넌지시 말 꺼내볼게요. 녹음된 음성이 조용한 룸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시아버지 입이 떡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남편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의자에서 반쯤 엉덩이를 띄운 채 굳어버렸고 시동생은 눈만 껌뻑이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 이런 걸 녹음했어? 당신 미쳤어? 아버님이 지시하셨고 어머니가 뻔뻔하게 실행하셨고 당신도 내 서랍 다 뒤집어 엎으면서 동의한 거지.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음식 투정이나 하던 입으로 부모님 목숨값 뜯어먹을 궁리나 하는 인간 말종들. 당신들이 짜놓은 그 얄팍하고 역겨운 사기극 내가 눈뜨고 당해줄 줄 알았어? 이 망할년이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를 능멸해? 이거 당장 안 꺼? 네가 감히 어른을 겁박해? 겁박은 아버님이 먼저 하셨죠. 여기 테이블에 있는 첫 번째 서류 봉투 열어보세요. 시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형, 이거 형이랑 엄마 아빠 사문서 위조 미수, 사기 미수로 고소들은 형사 고발장인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 청구 금액이 5억이라고? 미수? 사기?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이 난리야. 내 며느리 집 팔려고 내놓은 게 죄야? 경찰이 가족 일에 끼어들 줄 아냐? 마침 그때 룸의 문이 열리고 각 잡힌 정장을 입은 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제 옆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지훈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동산에 메모를 내놓으신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사기 미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와 고인들의 모든 예금 자산은 지훈 씨 본인조차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특정 재산 신탁으로 강력하게 묶여있는 재산이거든요.
신탁? 그게 무슨 개소리야. 장인어른이 죽으면 당연히 외동딸인 지윤이한테 다 넘어오는 거 아니었어? 고인들께서는 생전의 사위분과 시댁의 경제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시고 이미 3년 전에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귀속시킨 후 지윤 씨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인감을 훔치든 위임장을 정교하게 위조하든 명의 이전이나 담보대출은 절대 불가능하며 타인명의 신탁재산을 불법으로 매매 시도한 어머니와 이를 배후에서 지시한 아버님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특수 사기 미수 혐의로 즉각 경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인의 자술서와 CCTV 증거까지 경찰서에 제출 완료했습니다. 그 순간 루마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숨만 씩씩대기만 할 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바닥을 기어왔어요. 지윤아, 우리가 잠깐 귀신을 씌웠었나 보다. 아버님 사업이 하도 힘들어서 급한 마음에 그래. 그래도 한 식구인데 고소라니. 시부모를 깜빡에 쳐넣겠다는 거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오. 응? 한 식구? 내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고기 뜯으면서 내 재산 훔칠 계획 세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식구 타령이세요? 그 더러운 입에 가족이라는 단어 올리지 마세요.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두 번째 서류 봉투를 집어 남편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 던졌어요. 이혼 소장이야. 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 내일 당장 법원으로 기어 나와서 소송에나 응해. 변호사님 말씀대로 위자료 소송이랑 형사고발은 내일부터 칼같이 들어갈 테니까 아버님 사업 부도막을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나 알아보시든가. 지윤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멍청해서 아버지 말에 홀린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너랑 이혼 절대 못해. 당신 없으면 나 길바닥에 나앉아. 남편이 제 팔목을 붙잡고 찌질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고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아까 아파트 절반 차지할 생각에 입꼬리 올리면서 웃고 있던 그 소름 끼치는 얼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서 못 지워. 내 부모님 죽음을 기뻐하던 당신하고는 단 1초도, 아니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조차 끔찍해. 연락은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해. 제가 매몰차게 돌아서서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도 이혼할 겁니다. 당신 도박빚 다 끌어안고 더 이상은 못 살아. 저도 형님 변호사님 통해서 위자료 청구소장 보낼 테니까 각오해요. 당신들 집안 진짜 바닥이야. 식당 룸을 빠져나와 들이마신 밤 공기는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모님을 잃은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듯했어요. 한정식집을 빠져나온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대신 집안의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가장 먼저 바꿨어요. 그리고 제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당분간 머물 레지던스 호텔로 거처를 옮겼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추스를 시간도 없이 짐승반도 못한 인간들과의 치열한 법적 전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제 휴대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찍히더니 이내 현관문 앞 홈캠 앱을 통해 알림이 떴죠. 남편이 바뀐 비밀번호를 누르다 실패하고는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당장 열라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는데 왜 비밀번호로 바꿔? 장난해 지금? 빨리 안 열어? 홈캠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 집? 이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 전 투교 재산으로 사주신 내 명의 집이야. 당신 돈 단 1원도 안 들어간 내 집이라고. 당신 짐은 주말에 용달 불러서 시댁으로 싹 다 보낼 테니까 거기서 얌전히 기다려. 야, 부부 사이에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내가 그동안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낸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쫓는 게 어딨어? 나 오늘 당장 입을 속옷도 없다고. 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인감도장 훔칠 계획 세우던 인간이랑 무슨 대화를 해? 속옷이 없으면 근처 편의점 가서 사 입어. 한 번만 더 내 집 문짝 발로 차면 주거 침입이랑 재물손괴로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아, 어차피 오늘 오후에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송달 갈 거니까 곧 근처에도 못 오게 되겠네.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지훈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어제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다 오해야.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들 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맞장구만 친 거지. 나 진짜 당신 인감에 손댈 생각 맹세코 없었어? 당신도 내가 서랍장 뒤지는 거 봤잖아. 나 금고 열 줄도 모르는 거 알잖아. 금고를 부수려고 펜치까지 들고 설치던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오해 타령이야? 오해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조사관 앞에서 실컷 떠들어. 끊어. 더 이상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구역질 나니까. 저는 가차없이 앱을 종료해버렸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을 문 앞을 서성거리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경비 아저씨의 제지를 받고 쫓겨나듯 사라졌죠. 그날 오후부터 변호사님의 계획대로 모든 법적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가정법원에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빼곡히 적은 이혼 소장과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이와 동시에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타인명의 신탁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한 사문서 위조 교사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죠.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의 장례식장이라는 가장 경건하고 슬픈 자리에서 유족을 상대로 벌인 기망행위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점을 근거로 시댁 식구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처음 경찰서에 출석한 날 어머님은 조사실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죠. 아이고 지훈아,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네 아버님이 하도 사업이 어렵다고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혔어. 경찰관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우리 영감이 시켜서 부동산에 쪽지 하나 갖다 준 게 다예요. 이편 내가 미쳤나? 내가 언제 남의 집을 함부로 팔라고 시켰어?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서류 정리하는 것만 좀 도와주라고 했지. 왜 내 핑계를 대?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경찰서 복도에서 악을 쓰고 싸웠어요. 가족의 끈끈한 정을 운운하며 제 부모님의 피 같은 재산을 탐내던 그 잘난 가족에는 형사처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죠. 부동산 사장님은 본인의 영업정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머님이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경찰에 아주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했어요. 어머님이 가계약금을 당장 현찰로 빼달라고 강요했던 점,
며느리 인감은 아들이 무조건 훔쳐올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사실까지 전부 다 물어버렸죠. 빼도 박도 못하는 녹음 파일과 부동산 사장의 증언, 그리고 제가 쳐놓은 완벽한 신탁의 방어막 앞에 그들의 사기극은 가장 비참한 형태로 막을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의 사업은 제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어요. 채권자들이 시댁본가로 매일같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고 빨간 딱지를 붙였죠. 재판은 1년 가까이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형사재판에서 아버님은 사기 미수교사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어머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제가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이었어요. 판사님은 남편과 시부모가 장례식장에서 보인 반인륜적인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매우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 제게 위자료를 포함해 도합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죠. 남편의 월급에는 즉각 압류가 들어갔고, 어머님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 위해 장례식장에 차고 왔던 그 잘난 붉은색 스카프며 귀금속까지 전부 전당포의 헐값으로 넘겨야만 했어요.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빠르고 똑똑하게 움직인 건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한정식 집에서 선전포고를 한 다음 날, 시동생의 상습적인 도박빚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증명하는 수백 장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죠. 시댁이 제 소송을 방어하느라 정신이 팔려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 동서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완벽하게 챙기고 가장 먼저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했어요. 이혼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1년 전 한정식집에서 보았던 그 뻔뻔하고 탐욕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기가 싹 가신 초췌한 얼굴로 법원 복도에 서 있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당신 진짜 독하다. 결국 우리 아버지는 깜빵에 보내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했어? 나 지금 당신한테 그놈의 손해배상금 갚느라 회사 끝나면 밤마다 대리운전 뛰어. 당신 내 돈 없어도 부모님 유산 받아서 똥똥거리고 살면서 굳이 내 월급까지 압류 걸어서 피를 말려야 해? 독해? 사람 피 말리는 게 뭔지 당신이 아직 덜 겪었구나. 당신이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짓던 그 입꼬리 올라간 비열한 웃음, 부모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유산 빼돌릴 궁리하던 그 끔찍한 짓거리에 비하면 나는 아주 합법적이고 젠틀하게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꼭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게 만들었어야 하냐고. 한때 부부? 당신 같은 인간이랑 부부였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고 수치야. 억울하면 대리운전 말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갚아.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 단 1원이라도 밀리면 바로 당신 회사에 또 내용증명 날릴 테니까. 평생 내 부모님 영정사진 떠올리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어다니며 살아. 저는 짐승 보듯 남편을 한 번 훑어보고는 당당하게 뒤돌아섰어요. 법원 문을 나서는데 마침 저를 기다리고 있던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형님, 아니 지은 씨, 서류 다 끝났어요? 표정 보니까 완벽하게 끝내고 나온 얼굴이네요.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법적으로 남남인 건 물론이고 그 인간들 숨통까지 완벽하게 끊어놓고 왔어요. 동서도 고생 많았어요. 카페 개업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지은 씨가 부모님 유산 묶인 거 풀어서 저 가게 보증금 보태주신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상권도 좋아서 벌써부터 기대돼요. 저 진짜 죽어라 열심히 살아서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거예요.
갚긴 뭘 갚아요. 동서가 그날 홈캠 영상 안 넘겨줬으면 저도 이 소송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투자니까 대박나서 나중에 평생 무료 커피나 줘요? 저희 두 사람은 법원 앞 길거리를 걸으며 소리내어 크게 웃었어요. 그 주 주말, 저는 동서와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납골당을 찾았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꽃과 동서가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를 제단 앞에 올려두었죠.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금액이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냉철함, 그리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로움이었죠. 이제 저는 부모님이 지켜주신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지혜로운 삶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